최근 대만의 파운드리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는 단계로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는 53%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삼성전자와 더욱 많은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반도체 공급난이 가속화되면서 대만의 TSMC는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대만의 경제는 200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해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요 급감, 가격 하락의 이중고로 한파를 맞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어려움이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스마트폰 시장 침체로 모바일 칩을 설계하는 퀄컴, 미디어텍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심지어 TSMC는 연말 양산을 예정하고 있는 3나노미터 공정도 예정보다 주문량이 40에서 50%쯤 대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죠. 시진핑 중국 주석의 사면임이 결정된 이후 시진핑 쇼크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TSMC에서 삼성전자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만 등 중화권 증시에서 탈출해 한국, 일본 등으로 옮겨오는 머니무브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에서 10월 26일 한 달간 외국인은 대만 증시에서 43억 7,290만 달러를 순매도했고 반면 같은 기간 한국에서는 2조 7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로 자금이 모이는 이유는 시진핑 쇼크 때문만은 아닌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확보한 반도체 신기술을 통해 1위를 장악한 TSMC를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한 축인 낸드 플래시에서 치열한 초고층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7월 미국 마이크론이 200단 이상 제품을 처음 발표하며 포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보다 더 높고 용량이 큰 제품을 양산하며 맞불을 놓았죠. 230층 이상 적층을 하면서도 용량과 속도, 수요를 모두 잡은 초격차 결정체죠.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스마트폰이나 PC, 서버에 주로 탑재되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번 양산 과정에서 구체적인 단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선 236단 이상 제품으로 추정하고 있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 층수를 단위라고 부르는데 236단 낸드 플래시는 셀을 236겹 쌓아 올렸다는 의미입니다. 층수를 올리면서도 전체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 셀 간 층고를 낮추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낸드 플래시 기술은 28GHz 주파수를 활용한 장거리 5G 통신 시험에서 전송거리와 다운로드 속도에서 글로벌 업계 신기록을 모두 달성했습니다. 이 같은 적층 방식은 삼성전자가 2013년 최초로 고안해낸 원천 기술입니다. 원래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2차원 평면에서 칩을 더 작게 만들면서도 집적도를 높여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두고 업체들이 경쟁했죠. 하지만 삼성이 당시 기존 개념을 깨고 24단 높이의 3차원 낸드를 처음 발표해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으며 이후 100단 이상인 6세대까지 삼성전자가 항상 세계 최초 자리를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200단 이상 낸드 기술을 속속 공개하며 층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은 지난 7월 232단 제품 양산을 발표하며 가장 먼저 200단 고지를 넘겨 업계를 긴장하게 했죠. 마이크론은 7세대인 176단에 이어 8세대급에서도 연달아 최초 타이틀을 가져가며 만만치 않은 경쟁자임을 입증했습니다. 2위 사업자인 SK 하이닉스 역시 최근 238단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양산을 준비 중이죠. 3. 4위 기업인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도 200단 이상 제품 개발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낸드 시장 점유율은 33.3% 수준으로 여전히 견고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다만 낸드 업계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상위 3개 기업이 지배하는 디램과 달리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한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언제든 점유율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구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분야인 것이죠. 그러나 이번 개발로 삼성전자는 기술 초격차를 이끌면서
추격자들을 다시 한번 압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록 경쟁사들이 200단 이상 제품을 먼저 선보이긴 했지만 품질과 원가 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입장이죠. 이번 신기술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 업계에서 혁명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신제품의 데이터 입출력 속도는 최대 2.4Gbps에 달하며 이전 세대 V낸드에 비해 약 1.2배 빨라졌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8세대 V낸드가 업계 최고 수준 비트 밀도를 지닌 대용량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낸드 제품은 200단 이상으로 높이 쌓으며 원가 경쟁력을 더 강화한 것이 핵심이며 차세대 스마트폰, PC 서버, 자동차 전장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며 데이터 고용량 시대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제품 수가 늘어나 원가 경쟁력에서 타사 대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죠. 신기술로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기술적 발전을 이루며 추격하자 TSMC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퀄컴 등 경쟁업체들도 현실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TSMC의 위기는 더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의견을 일치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제재 이후 중국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엑셀마시와의 협력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IBC에서 근무하던 중국 출신의 연구자들도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전체 근로자 중 4%에 육박하던 중국 출신 연구원 비율이 현재는 1%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중국으로 유입되는 첨단 반도체 정보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TSM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에게 주문을 맡기고 있지만 삼성과의 기술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면서 점차 점유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올 것이라 내다봤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최근엔 16센트까지 상승했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에 점유율 상승의 여력과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대만 현지의 IT 매체에서는 삼성전자의 3나노 수요와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신기술을 무리하게 적용해 고객사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란 주장을 하지만 TSMC가 3나노 상용화에서 뒤처진 것을 두고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상용화에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 신기술로 삼성은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TSMC에 몰려있는 글로벌 고객사들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쫓아 삼성으로 오게 될 것이며 이런 흐름은 3년 내지 5년 안으로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과거부터 삼성전자와 정면으로 경쟁하던 반도체 업체들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만 TSMC는 현재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술력 격차와 품질 및 생산 단가 차이로 파운드리 1위 자리를 한국에 내주게 될 것입니다. 차세대 미세 공정 계획만 발표하고 상용화는 미루고 있는 TSMC와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2025년에 2나노, 2021년엔 1점 반도체 공정을 양산한다며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삼성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길 바라며 데이터 고용량 시대를 주도하길 응원합니다.